지금 이번 창원 성산지구 선거하고 그리고 통영 고성지역 선거는 보궐선거입니다. 그럼 이 보궐선거를 만든 장본인들 있잖아요. 국회에서 그런 법안도 지금의 여당에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보궐선거를 만든 장본인들은 후보를 내지 않는다. 그것이 정당의 도리다. 이런 법안들이 국회에 지금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창원 성산지구는 노회찬 의원께서 후보 지금 의원직의 보궐선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목숨을 잃음으로 해서 이 창원 성산지 보궐선거가 생길 겁니다. 그것은 드루킹 잘 아시다시피 국민들이 잘 아십니다. 드루킹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내용들이 왔다 갔다 좀 하는 것 같아요. 조창기는 드루킹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라는 것이 저는 목이 좀 쉬었어요. 그것이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재판장에 가서 드루킹이 뇌물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또 진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명확하게 좀 밝혀져야 된다. 그래서 정의당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민중당이나 정의당 이런 정당들이 후보 단일화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본인 자당의 정의당의 의원께서 정말 안타까운 길을 택할 그 정도의 상황이 됐으면 이 국민들을 생각하든지 창원 성산구의 유권자를 생각하더라도 또 이 보궐선거를 통해서 또 1년 소위 1년짜리 국회의원을 만들어 그 비용이 얼마나 또 들어갑니까? 몇십억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런 걸 생각하면 정의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 그런데 그것은 하지 않고 지금 후보 단일화를 정의당으로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참 염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참 염치가 없구나. 또 통영고성지역은 자유한국당의 의원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의원직 삭제를 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후보를 내가지고 지지율이 어떻다. 그것도 지금 공개적으로 자유한국당 예비 후보 출마자들이 여론조사에서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서 1위 그것도 아무 스코어가 넘는 1, 2 후보를 탈락시키고 제3의 후보 황교안 대표하고 같이 검찰 출신, 공안검사 출신을 이렇게 후보로 낙하산 인사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통영고성 유권자를 너무 무시하고 우습게 한 거다. 지금 우리가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국민 무시, 그 다음에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상권 분리 무시 이런 데 대해서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 공천을 통해서 보면은 첫째는 공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당 의원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보궐선거를 하는데 이게 자유한국당이 자숙하고 반성하고 이번에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공천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된다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자유한국당 100년, 20년, 100년, 3명이 있어봐야 활동도 못하는데
그 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떳떳하게 다음 총선을 위해서는 우리는 통영고성 지역의 책임정치 차원에서 후보를 내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떳떳하고 특히 그렇게 자유한국당이 기대하는 보수파 국민들을 자랑스럽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황교안 체제에 들어와서 첫 이 인사가 이번 낙하산 인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통영에 통영 이쪽 분들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이 책임 정치지 않습니까? 이러한 구태의 정치, 이러한 과거 정치 행태를 가지고는 대한민국을 4만 불, 5만 불로 만들 수 없다. 또 자유한국당이 이런 행태를 가지고는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울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창원 성산지구에 정의당 후보는 사퇴를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정의당답다는 거예요. 지금 후보를 내서 단일화 얘기를 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정의당이 이런까지 정의로우려면 자당 의원의 문제 때문에 보궐선거를 하게 됐으면 떳떳하게 정의당은 책임 정치를 구현한다는 입장에서 1년 국회의원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후보 사퇴를 시키고 후보를 내지 않겠다. 이것이 올바른 정치고 새로운 정치 아니겠습니까? 또 자유한국당도 통영고성에 이거는 국회에 아무튼 돈 문제 때문에 그만두셨잖아요. 그러면은 유권자들한테 죄송합니다. 100배 사죄하고 자유한국당은 통영고성 지역의 후보를 내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황교안 체제는 이렇게 책임정치, 국민의 생각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하는 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자기하고 같은 공항검사를 낙하산 인사를 하는 게 맞습니까? 이 하나의 공천을 보면서 황교안 체제는 끝난 겁니다. 국민들이 이제 황교안 체제에 대해서 기대도 안 하는 거예요. 아직도 책임 정치가 뭔지, 정당의 개혁이 뭔지, 인사개혁, 혁신, 변화 이거를 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이나 정의당, 또 더불어민주당 여기는 정당 개혁을 통해서 특히 이번에 선거혁명을 통해서 정당의 개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다수당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거는 다 덮어버리고 선거철만 되면 와서 표를 달라고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이번에 명확한 판단을 하셔서 심판하셔야 됩니다. 왜? 대한애국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분들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야지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의 기존 정당이 인사쇄신을 할 겁니다. 인적 쇄신을 하고 변화 개혁을 할 거다. 이번에 만약에 창원 성산이나 통영고성 지역에서 대한애국당이 후보가 당선된다. 그러면 대대적인 인적 쇄신 개혁이 들어갈 겁니다. 우리 창원 성산 지구에 계시는 분들이나 또 통영고성에 있는 유권자분들이 여러분들이 정당을 욕하지 말고 정치인을 욕할 필요가 없다. 국회의원을 욕하지 마시고 이제 국회를 해산해라. 또 국회의원 중에 한 80% 바꿔라. 이것이 국민의 여론이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가 그것을 증명하는 거다. 이번 선거에서 대한애국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 거대 정당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오만함, 또 자유한국당의 비겁함, 여기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변화 혁신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선거와 같이 인물만 보니까 그 사람이 했던 과거의 경력을 보니까 무슨 뭘 했다. 그거 보고 찍으면은 정당 개혁은 또 요연해지고
다음에 총선에서는 그 나무의 그 밥이라 하죠. 또 지금의 국회의원들이 또 국회의원 되는 그러한 경우가 됩니다. 무엇이 혁신입니까? 무엇이 개혁입니까? 이번에 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또 정의당은 근본 책임이 있는 정당 아닙니까? 이 정당에 대한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심판을 통해서 대한애국당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아마 대한민국 정당의 대대적인 혁신, 그것은 국민이 바라는 그러한 개혁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유권자분들께서 지금의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되고 개혁적인 또 인적 쇄신을 통한 정당을 원한다면 대한애국당 후보를 지지해 주시면 저희들도 바꾸겠습니다. 또 이번 대한애국당 후보들은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한 심판과 자유한국당의 비겁한 정당에 대한 심판도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번 선거 기간 중에 옥중 투쟁 인신 감금 2년째를 받습니다. 이번 3월 31일 날이 옥중 투쟁 2년째입니다. 이러한 정치 보복은 지금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런 정치 보복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유권자들께서 정치 보복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맞느냐, 정치 보복을 당하는데도 그냥 묻어버리고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서 묻어버리고 하자는 자유한국당이 맞느냐, 이 선택도 해주셔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고 구출하는 방법은 대한애국당 후보가 당선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당개혁뿐만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억울한 탄핵에 대한 복권도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러한 중차대한 선거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애국당에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두 군데에다가 이 두 군데 보궐선거 지역의 후보자를 낸 겁니다. 이제는 믿을 곳은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대한애국당이 믿을 것은 우리 애국 국민들, 또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바라고 있는 우리 수많은 국민들밖에 믿을 것이 없다. 그것을 저희들 대한애국당은 그 국민들을 믿고 후보자를 공천한 겁니다. 이 국민들께서 특히 창원성탄지구, 통영구성지구에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하나의 선거구에 보궐선거가 아니라 이 보궐선거 하나가 대한민국의 기적을 이룰 수 있다. 그것은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정당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촉매제가 이번 선거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한 사람의 1년짜리 한 사람의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기존 정당의 개혁, 자체적으로 개혁을 못하고 혁신을 못하니까 바깥에서 보궐선거를 통해서 대한애국당 후보를 지지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국민이 바라는 그런 정치 문화, 대대적인 혁명이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들어와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자리 창출하는 데 54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2년에 65만 명의 일자리 증가에 비해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부는 9만 8천 명, 그것도 30, 40대 중축인 성장 생산 일자리가 줄고 60대 이상 단기 알바 일자리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9만 8천 개의 일자리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국민연금 손실도 32조 정도가 되는데, 손실도 손실이지만 국민연금을 가지고 서초더십이라고 그러죠. 이 대기업들을 압박하는, 소위 말하는 자기들하고 생각이 다른 대기업을 압박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러한 대기업들을 만들려는 그러한 꼼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가지고 이렇게 전체 시장 경제를 혼란시키고 사회주의 경제 정책으로 가는 것은 엄청난 국민의 저항이 있고 결국 국민연금의 부실로 인해 가지고 국민연금 파탄이 올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 탈원전입니다. 이번에 미세먼지 문제가 일어났듯이 멀쩡한 원전을 폐기해서 1.5배 정도의 전기값이 오릅니다. 왜 오르겠습니까? 한전도 적자, 한수원도 적자면은 이 에너지 기업의 파산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은 국민의 전기값 인상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탈원전에 따른 비용이 37조 2천억이 손실을 봤습니다. 이 37조 2천억은 한 번의 손실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손실입니다. 네 번째는 문재인 케어, 일방적인 문재인 케어를 통해서 의사 간의 갈등을 만들고 의사와 환자 간의 갈등을 만들고 지역적인 갈등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기에도 12조의 손실을 봤거든요. 이 금액이 135조 3천억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북한 비핵화 쇼를 통해 가지고 경제 협력, 대북 경제 협력을 한다고 해서 200조 정도를 퍼주겠다고 합니다. 이 정부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지금 올 초에 작년 초에 2.9% 성장한다고 올해 전망을 했잖아요. 2.9%. 근데 그게 내려와서 지금 2.1%까지 내려온 거예요. 실질적으로 1%대로 간 건데 아직도 돈 터주고 포퓰리즘 정책하고 하지 않아야 되는 공모 17만 8천 명 늘려가지고 330조 날리고요. 이거 정상적인 제정신 가진 국가 운영을 하는 집단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은 나라가 자살하는 걸 처음 본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제가 데이터를 얘기하지만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경제 정책을 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표를 달라고 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여러분들이 이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대한애국당이 국민만 믿고 우리가 돈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조직이 강합니까? 그렇다고 후보들에 대한 홍보를 TV 토론을 붙여줍니까? 모든 조건에서 열악하다. 제가 우리 당원분들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방법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유권자들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찾아가려면은 최소한도록 우리가 2년 동안 태극기를 들었던 그 분노, 우리가 소망했던 그 미래에 대한 희망, 박근혜 대통령의 구출, 이것을 위해서는 창원 선산지구에 1000명, 통영고성지역에 1000명 정도는 자원봉사자들이 오셔야 된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당원들, 외국 국민들밖에 믿을 데가 없잖아요. 방송 통제되고 언론방송 우리 후보자들 안 실어주잖아요. TV 토론 또 통제합니다. 거대당만 TV 토론 들어가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방법은 우리 당원들이 이 남은 D-16일 D-17일이죠. 오늘 포함해서 이동안에 오셔가지고 각 지역에 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해야 됩니다. 과거에 좌파들은 이 지역 선거할 때 3,000명이 와가지고 숙식을 했다고 합니다. 확인되지 않았지만은 3,000명이 와서 여기에 숙식하면서 좌파 당선을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극기 애국국민 우리 당원들이 그 좌파들보다 못합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이 모자라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금 자원봉사가 모자라서. 이제 우리 외국 국민들이, 이 방송을 보는 외국 국민들이 오늘부터 우선 창원 캠프로, 선거 캠프로 다 오십시오. 와서 통영 고성까지 다들 나눠가지고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금도 열악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선거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대한애국당에 대한 확실한 국민들의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는 보궐선거지역 2개 도시입니다. 각자의 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믿을 것은 애국 국민들하고 당원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총동원을 하셔서 선거 현장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그런 결과밖에 얻을 수 없다. 우리가 지도부에서 논의할 때 2개 선거구의 후보자를 낸 이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분명한 이 심판의 상황,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의 구출, 이 상황들을 보궐선거를 통해서 알려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들이 다녀본 현장 분위기는 다릅니다. 대한애국당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표로 연결해야 되는데, 표로 연결하는 것은 기존의 언론 방송들이 우리 후보자를 알려지지 않으면은 우리 조직들이 오셔서, 우리 당원들이 오셔서 지역의 맨투맨으로 유권자를 설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애국 국민과 우리 당원분들은 이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단 하루라도 좋고 단 이틀이라도 좋습니다. 오셔서 실질적인 선거에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또 많은 두 후보자가 어렵습니다. 많은 후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